물건도 좀 팔게끔 해달라고 자유통상을 걸고 나온 충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박사의 논문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100년 동안 다툼이 일어났는가. 그 논문이 1776년에 시작해서 1872년까지 다루는 논문이에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서양에서 무력통상과 자유통상, 우호통상의 충돌, 전쟁은 뭐 두 몇 개 안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자꾸 만나서 얘기해서 국제법을 이렇게 끌어가는 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끝낼 때쯤 1872년쯤 와서는 결국 미국이 영국을 압도해서 자유통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이 박사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자연히 자유통상으로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무력통상,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조그만 나라가 숨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를 밖에 너는 열등 국민이니까 그냥 강한 놈이 와서 다스리면 그냥 밥술이나 얻어먹어. 이게 약육강식이에요. 근데 자유통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쉽게 얘기하면 통할 만한 나라, 리텐슈타인이라든가 조그만 나라도 다 먹고 살잖아요. 군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게 자유통상 때문에 먹고 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그 나라는 우표 팔아먹고 살고. 근데 이 박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마 당시 이걸 깨달은 동양 3부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는 통상, 그러면 하나는 무력통상, 하나는 자유통상이에요. 우호통상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첫 번째 맺은 우호통상이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걸 와서 보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에 와서 보니까 조선이.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방기해버리고 이 박사를 끝까지 그냥 추궁하는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45년 해방될 때까지도 미국 국무성을 상대로 1882년에 맺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국무성에서 잠자고 있는 한 번도 폐기 안 했고 두 나라 사이에 지금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는 종이조각 한 장이 국무성에 잠자고 있다. 그게 뭔가니 미국과 조선이 최초에 맺은 우호통상조약. 통상 미국 당신네들이 영국과 그렇게 100년 동안 이제 다퉈가지고 국제법도 만들고 해양 질서도 만들고 다 만드는 그거를 동양에 와서 조선을 첫 번째 테스트로 했는데 첫 번째 맺은 게 한국입니다. 이거를 파기하다니 죄인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1953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 박사가 막 그냥 정말 무역다짐에서 맺은 게 그 세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우호통상조약 다시 맺었고 또 하나 한미 방위조약 맺었고 또 뭐 세 가지 맺었는데 우호통상조약의 첫째 문장이 아주 재밌어요.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 이룩했던 친구 사이를 연장하는 의미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박사가 강제로 쓴 것 같아요. 당신네들 말이야 100년 전에 우리 그냥 와서 보니까 시장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중요한 문서를 저기 했는데 그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그게 천문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 박사께 뼈아프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통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는데 대서양에서 이런 질서가 이제 생겼어요. 그럼 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그러느냐. 미국이라고 영토적 야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식민지를 영국처럼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관리해야죠. 반란 일어나면 가서 또 군대 보내서 이것도 해야 돼. 다 비용이에요. 일찍이 아담 스미스가 그 책에서 농파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은 빨리 미국을 독립시켜라. 지금 미국을 그냥 껴안고 있어서 초기에 얻었던 그 많은 이익이 지금 다 없어지고 손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꾸 빼먹으니까 뭐예요? 물이라도 주고 좀 이렇게 열매라도 따먹어야 되는데 물도 안 주고 따먹으니까 이 식민지가 말라 죽어서 나중에는 이게 거지장스러워지는 겁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영리하니까 시장이 중요하지. 근데 시장이 어떤 형태로 중요하느냐? 식민지로 그 군대를 거느리고 함대를 그걸 거느리고 와서 그걸 지키고 동양 함대니 무슨 함대니 다 지키고 그러면서 그걸 식민지 시장을 거느리는 것보다
모든 작은 나라도 다 독립시켜서 스스로가 이렇게 서로 상호 통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라파의 그 옛날식은 이건 틀렸다. 각 나라가 원하면 다 독립시켜서 그 나라에 가서 자신 있으면 경쟁적으로 물건 팔아먹는 게 이게 더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 보면은 일찍이 독립한 나라가 많을수록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유통상을 들고 나온 커다란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식민지 경영보다 자유통상을 해서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이 박사가 꿰뚫어 본 거예요. 드디어 대서양에서 그런 영국과 미국과의 그 다툼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됐어요. 미국의 그 리드하에. 아시아에서 붙은 거예요. 아시아, 영국하고 이런 나라들 아시아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법 질서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도전한 게 일본이에요. 이 박사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스스로가 세계 영구 평화의 신탁을 받고 태어난 나라다. 마카오의 정신이 게 뭐냐? 국제연맹이 우리의 천황을 머리에 모셔야 되는 거다. 그래야 모든 나라가 영구 평화를 얻는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글이. 저펜 인사이드. 이건 뭡니까? 칸트가 얘기한 세계 정부를 세우지 말라. 거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세계 꼭대기에 흡사저 모스크바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려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드리고 거기다 더하게 그걸 수출해가지고 모든 나라 공산화 만든다는 그 꼭대기에 앉아서 세계 정부가 되고자 했던 나폴레옹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거를 최후에 생각해낸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도 우리 천황을 꼭대기에다 모셔야만이 모든 나라가 영구적으로 평화롭게